시장은 매출만 보상한다고 믿고 계시다면 AST 스페이스 모바일은 그 믿음을 정면으로 시험하는 종목입니다. 현재 장이 열려 있는 가운데 주가는 대략 57달러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시가총액은 대략 210억 달러 수준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같은 화면에 잡히는 최근 12개월 매출은 대략 2천만 달러, 최근 12개월 순이익은 대략 마이너스 3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대략 마이너스 1점대 중반으로 보입니다. 이 괴리는 단순한 착시가 아닙니다. 투자자들이 지금 돈을 내고 있는 것은 아직 끝까지 증명되지 않은 전환입니다. 기술적 가능성이 통신사 활성화로 이어지고 그 활성화가 과금 가능한 사용으로 이어지고 그 과금이 지금의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할 만큼의 매출 기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베팅입니다. AST 스페이스 모바일은 미국 텍사스주 미들랜드에 본사를 둔 기업입니다. 이 회사가 내세우는 핵심은 일반 스마트폰 그대로 위성에 직결되는 셀룰러 광대역입니다. 별도의 전용 단말이나 외장 안테나 없이 기존 이동통신 스펙트럼과 통신 규격을 활용해 스마트폰이 위성과 통신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대목이 상업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전통적인 위성 통신은 특수 장비가 필요해 진입 장벽이 높았고 그래서 시장이 좁았습니다. 반면 일반 스마트폰이 그대로 연결된다면 이동통신사가 기존 가입자에게 커버리지 확장처럼 판매할 수 있습니다. 통신망 구조로 말하면 지상 기지국 위에 저궤도에서 보조 무선 접속층을 더하고 인증과 로밍과 요금과 품질 정책이 기존 이동통신처럼 굴러가도록 통신사 코어망에 붙이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미스터리가 됩니다. 통신업계에서 시연은 상품이 아닙니다. 통신사가 요구하는 수준은 예측 가능한 품질과 부하가 걸렸을 때의 안정성과 규준수와 운영 준비까지 포함합니다. 서비스 수준 협약이 요구하는 가동률과 장애 대응이 전제됩니다. 그래서 통신사는 보통 매우 느리게 움직입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단계적입니다. 제한된 구역에서 제한된 이용자 집단으로 시험하고 보수적으로 성능 약속을 걸고 반복 검증이 끝난 다음에야 확장합니다. 그런데 시장은 이 종목을 그 정상적인 느린 과정이 압축될 수 있다고 가정하고 가격을 매기고 있습니다. 더 문제는 그 압축의 근거가 투자자 눈에 완전히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통신사 통합과 인수 시험은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이 서사의 중심은 이제 블루버드 6에 모였습니다. 2025년 11월 21일 회사는 블루버드 6 발사절 공을 공유하며 저궤도에서 전개되는 상업용 통신 배열 중 최대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계획된 발사일은 2025년 12월 15일이며 인도 사티시다완 우주센터에서 발사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기상과 기술 조건에 따라 변동 가능성은 전제됩니다. 블루버드 6은 차세대 위성의 첫 기체로 설명됐고 단계적 배열 면적이 대략 2,400제곱피트 규모로 이전 블루버드보다 대략 3배 이상 크며 데이터 용량은 최대 10배라는 식의 서술이 붙었습니다. 단계적 배열이 중요한 이유를 풀어보겠습니다. 단계적 배열은 다수의 안테나 요소를 정교하게 제어해 빔을 전자적으로 조향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안테나를 물리적으로 돌리지 않고도 신호를 원하는 방향으로 집중시키고 형태를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반 스마트폰처럼 안테나가 작고 송신 전력이 제한된 기기와 위성이 직접 연결되려면 링크 예산이 빡빡해집니다. 이때 빔포밍 능력은 연결 품질과 커버리지와 동시 접속 처리 능력을 좌우합니다. 사업적으로는 더 많은 사용자에게 더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커지면 통신사가 상품화하고 과금할 유인이 커집니다. 반대로 경험이 불안정하면 통신사는 아무리 비전이 좋아도 확장을 미루게 됩니다. 그런데 최대급 배열이란 표현은 동시에 경고 신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항공우주 개발에서 위험을 줄이는 일반적인 방식은 점진적 반복이기 때문입니다. 전개금, 열 거동, 구조 진동, 지향 안정성을 여러 기체에서 반복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개선해가는 흐름이 보통입니다. 대형 전개 구조물은
지상에서 완벽히 재현하기 어려운 실패 모드가 있습니다. 전개가 끝까지 안 되거나 힌지가 걸리거나 열로 뒤틀리거나 전력 운용 중 지향이 흔들리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크게 키워 단번에 도약하는 선택은 양면입니다. 성숙과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고 상업 일정과 투자자 기대에 맞추기 위한 속도전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호함이 블루버드 6을 단순한 발사 이벤트가 아니라 반복 가능성과 신뢰도를 가르는 시험대로 만듭니다. 물론 시장의 믿음이 완전히 근거 없는 것은 아닙니다. 2022년 9월 10일 회사는 블루워커 3을 발사했습니다. 일반 스마트폰과 표준 셀룰러 스펙트럼을 염두에 둔 직접 연결 실증용 대형 시험 위성이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4월 25일에는 일반 스마트폰으로 우주 기반 음성 통화를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이정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심을 크게 줄여줍니다. 다만 여기서 투자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한번 가능하다는 것이 곧바로 산업적 반복과 수익화의 속도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시연은 가능성의 증거입니다. 수익 모델의 증거는 아닙니다. 결국 결정적인 단어는 활성화입니다. 활성화는 위성이 궤도에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통신사 코어망에 통합되고 상업 상품으로 설계되고 규제를 충족하고 운영과 고객 지원까지 준비돼 실제 가입자에게 제공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인증 흐름과 로밍, 과금 시스템, 정책 제어, 고객 응대 프로세스가 포함됩니다. 통상 통신사는 인수 시험과 성능 검증을 거친 뒤에야 확대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대개 비공개입니다. 비공개는 업계에선 정상입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스터리를 만듭니다. 약속된 커밋은 보이는데 그것이 인식 매출로 바뀌는 관문과 기준은 다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2025년 11월 10일의 사업 업데이트와 3분기 실적 발표는 중요합니다. 회사는 프로포머 유동성을 대략 30억 달러로 강조했습니다. 또 전환사채 발행을 대략 10억 달러 규모로 언급했고 이자율은 대략 2%, 전환가는 대략 96달러 수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유동성은 시간입니다. 전환사채는 당장 주식 발행보다 비용을 낮추며 시간을 사지만 주가가 오르면 전환에 따른 잠재 희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가 말하는 핵심은 실행 리스크를 넘길 만큼의 활주로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같은 업데이트에서 상업적 모멘텀도 제시됐습니다. 회사는 50개가 넘는 이동통신사와의 합의를 언급했고 그 파트너들이 대략 30억 가입자를 대표한다고 했습니다. 또 계약된 매출 커밋이 10억 달러를 넘는다고 말했습니다. STC 그룹과 10년 계약 대략 1억 7,500만 달러 수준의 선지급도 강조됐습니다. 버라이즌과의 상업 합의도 언급됐습니다. 2025년 하반기 매출 가이던스는 대략 5천만 달러에서 7,500만 달러 수준으로 제시됐습니다. 또 미국에서 간헐적 서비스, 2026년 초에 캐나다,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등에서의 활성화 계획이 함께 거론됐습니다. 여기서 투자자가 붙잡아야 할 핵심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통상적인 통신사 계약이나 기업 계약에서 커밋은 조건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커버리지 목표, 서비스 인수 시험, 성능 기준, 롤아웃 일정, 지역 제한 같은 관문이 달립니다. 선지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서비스 대가를 미리 받는 형태일 수도 있고 일정한 납품과 성과에 묶인 배치 자금일 수도 있습니다. 대중은 이 조항을 전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커밋이 실제 매출로 인식되는 속도를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추정이 맞으면 밸류에이션은 방어될 수 있지만 과신이면 재평가가 급격하게 일어납니다. 제조 확장 소식도 함께 봐야 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회사는 텍사스와 플로리다에서 제조 거점을 확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텍사스 미들랜드와 플로리다 홈스테드 시설을 언급하며 차세대 블루버드 생산 가속을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제품 시장 적합성이 확인되고 매출이 안정된 뒤 제조 확대가 보수적입니다. 매출이 안정되기 전에 확대하는 것은 베팅입니다.
수요와 활성화가 가까워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비용 곡선을 감수한다는 뜻일 수 있고, 반대로 너무 이른 확장이면 현금 소모와 희석 리스크를 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장이 열려 있는 가운데 주가가 57달러 부근에서 움직이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 종목은 숫자 하나로 설명되는 종목이 아니라 확률 분포로 거래되는 종목입니다. 장중 흐름으로는 50달러대 중반이 바닥처럼 시험되고 59달러 부근이 천장처럼 시험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런 이벤트 주도 종목에서는 구간이 행동 기준이 됩니다. 대략 56달러는 단기 리스크 경계선입니다. 이 구간이 무너지면 리스크 회피가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대략 59달러는 단기 확인선입니다. 이 구간을 되찾고 지켜내면 투자자들이 다음 이정표로 서사를 인수하겠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평균 목표 주가가 60달러 근처로 제시되는 화면은 심리적 중력도 만듭니다. 강하게 잡아당기지만 동시에 뚫지 못하면 캡처럼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AST 스페이스 모바일은 가장 압축되고 가장 취약한 서사 구간에 있습니다. 2022년 9월 10일 블루워커 3, 2024월 25일 일반 스마트폰 음성 통화 발표가 기술적 가능성에 타집니다. 2025년 11월 10일에는 대략 30억 달러 유동성과 대략 10억 달러 전환사채 구조가 실행 리스크를 견디는 시간의 프레임을 제공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제조 확대는 산업적 반복을 향한 베팅으로 읽힙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15일 블루버드 6은 반복 가능성과 상업 전환을 가르는 관문으로 놓였습니다. 앞으로의 함의는 순차적입니다. 블루버드 6이 계획대로 발사되고 빠르게 운영적 증거를 제공하며 통신사 활성화와 수익화로 이어진다면 미스터리는 모델로 붕괴합니다. 용량이 서비스가 되고 서비스가 과금이 되고 과금이 확장 매출이 됩니다. 반대로 일정이 미끄러지거나 성능이 기대에 못 미치거나 통합 과정에서 숨은 마찰이 드러나면 미스터리는 커지고 시장은 재무제표가 반영하기 전에 확률을 먼저 재가격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단기 전략은 대략 56달러를 리스크 경계로 대략 59달러를 확인 경계로 삼고 갭 리스크를 감안해 포지션 크기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중기 전략은 활성화 이정표와 가이던스와 제조 확장과 현금 사용의 일관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커밋이 예측으로 바뀝니다. 장기 전략은 이 회사가 반복 가능한 네트워크층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믿을 때만 인수하는 것입니다. 만들고 쏘고 운영하고 과금하고 다시 반복하는 산업적 리듬이 없으면 플랫폼 밸류에이션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듣고 계신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밸류스터 채널은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여러분이 관심 있게 지켜보는 상장 주식, 비상장 기업, 상장 예정 기업, 그리고 코인까지 이름이나 티커를 댓글로 남겨주시고 어떤 대목이 찜찜했는지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시 한 줄이든 파트너십 발표든 일정이든 숫자가 안 맞는 느낌이든 여러분이 발견한 단서가 다음 이야기의 출발점이 됩니다. 또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영상을 외부로 공유해주시는 열성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밸류스터였습니다.